ADP 미관 공시지표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빠지고 있고 민간 고용지표하고 물론 그 정식 고용 보고서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이것 또한 고용지표니까 예, 뭐 같이 보면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 맞을 것 같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금리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빠지는 거면 일단은 조금 걱정스럽죠. 워낙 하락폭이 커요 지금. 그래서 진짜 혹시 경기가 망가지는 게 아닌지 예, 보면 될 것 같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걸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CME 금리 전망이 9월에 한 번, 12월 한 번으로 두 번 정도 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9월 달에 인하 전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면 9월 달 가능성이 더 뭐 확실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따 얘기할 주제도 이건 이제 뭐 그 물가 빠져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서 빠르게 올릴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그런 게 되면 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좀 이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애플과 엔비디아 시총 격차 이제 그 바뀌는 건데 결국 이미 스파이에는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 2등이 엔비디아로 올려놨어요. 엔비디아로. 시총이 아니고 이거는 에, 홀딩스 보유한 종목인데 그만큼 이제 이걸 갖고 있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6.46%로 올라왔기 때문에 미리 아마 애플도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애플이 최근에 잘 버티니까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미 스파이는 반영이 돼 있다는 거. 스파이 ETF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시장 결과인데 어제 시장 중에서 올라간 종목이 230개, 빠진 게 273개. 그러니까 이렇게 빠진 게 더 많고, 주가는 올라가지만, 지수는 올라갔지만, 계속 이런 식의 상황입니다, 계속. 시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여갖고, 결국 확산이 안 돼. 계속 가는 종목만 가는 거죠, 지금은. 뭐, 단점이라고 뭐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상관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 그냥 가면 된다. 다만 이제 주력 종목이 많이 빠지는 문제가 될 건데 또 그러면 또 다른 게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유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한지 2% 조정이 없이 현재 322일째 이어지고 있다. 전 고점이 350이라니까요. 이것도 뭐 거의 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단히 강한 시장이다. 예. 안 빠져. 많이 안 빠지는 급락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급락이라는 게 보통 지수가 2%가 빠지면 급락이라는 표현을 써요.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지금은 뭐 그럴 일 거의 없죠. 그래서 예, 아주 촘촘하게 가는 게 보여지고 있고 아마 올해 맥스 드로우다운이 가장 컸던 게 아마 마이너스 5.4%였나 그럴 겁니다. 예. 이게 다였죠. 다였습니다. 거의 안 빠진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요건데, 최근에 이제 그 파월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 공부를 많이 합니다, 파월이. 왜 공부하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죠. 지금 머리 아픈 게 뭐냐면, 고용보고 냉각되는 거, 뭐 졸튼이 민간 고용지편이 냉각되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이게 지금 3개월째 냉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뜨거워진 고용보고서를 냉각시키는 거냐? 넘어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예, 자기 촉이 온 거죠. 촉이 왔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더 이거에 부르진 게 뭐냐 소매 기업들에도 소비 부진이 강조했던 것들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것들 타겟도 마찬가지 타겟은 아예 그냥 얘기했죠. CEO가 지금 많은 분들이 그냥 식료품 앞에 앉아 있다. 그로스리만 산다는 거죠. 다른 거 안 사는 거. 그러니까 쉽게 반찬을 하기 위한 뭐 이런 것만 산다는 거 어차피 외식 물가가 세다 보니까 해먹으려고. 근데 사실은 타겟은 어차피 그로스에 대한 부분이 적으니까 상관없는데 월마트는 투의 수혜를 보는 기업이지만 그럼 장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결국 좋은 것이냐? 예, 좋지 않겠죠. 뭐 달러 트리는 뭐든 다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매 기업들에 대한 소비 부진까지 강조하게 되면 역시 아까 했지만 고용 보고서부터 소비까지 망가지게 특히 소비가 이제 GDP의 70%니까 지금 미국에 아주 큰 힘을 보여주는 게 소비인데 조금 이제 기스 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6월 12일 날, 6월 10일, 굉장히 이상한 날인데, 6월 12일은요, 동부 시간 아침 8시 반에, 예, CPI가 발표된다, CPI가. CPI 발표된 다음에, 오후에는 금리 결정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웃기는 게, 아침에, 아니,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 결정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하여간 같은 날, 물가 보고, 금리까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되게 아프겠죠, 이분도.
되게 아플 걸로 보이고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이제 6월 12일 날 이 데이터를 빼면 별로 지금 앞으로 데이터가 없어요. 보통 참고해서 금리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딱히 없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PC가 좀 빠졌죠. 예, 물론 빠졌다는 그렇고 약간 부진에 좀 둔화가 됐죠. 여러 가지 데이터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금리를 더 많이 내릴 만한 예, 전도협상에서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오히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고용이 죽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 지금 이제 경기 침체를 고려해서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이제 경기가 너무 뜨거우면 나빠지는 지표에 좀 열광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머리 아파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제가 보기엔 지금 파월이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 결국 경기 부진 보고 있는 게 경기 부진한 게 아닌가. 두 번째 경기 침체를 공부하는 게 아닌가. 라는 거죠. 물론 이거 제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아이비가 여기에 동조하죠, 지금. 그래서 JP원치에서 같은 기업들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아마 그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가 망가지면 다음 주에는 경기 침체의 말을 오랜만에 많이 듣지 않을까. 뭐 리세션 같은 거 듣지 않을까 싶으니까 미리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이 걱정이 크고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딱하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충분하면 얘기하겠지만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차라리 CPI 보고 다음날 금리 결정하면 좋겠지만 같은 날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파월이 어떻게 결정할지. 그리고 이미 많은 연준이 얘기했지만 높은 금리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게 거의 정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연준 위원들도 여러 가지 에, 실드 쳐주고 있지만 딱히 그것도 되게 불명확하죠. 되게 불명확해요. 즉 금리를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스티펠은 금리는 없다는 걸 베팅한 겁니다. 그분은. 그러면 이제 탐리는요. 금리 인하한다 베팅했죠. 근데 다만 탐리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 상관없다. 예. 인하만 하면 좋다. 인하만 하면. 라는 거기 때문에 되게 다들 모호해요. 모호한 거. 예. 말씀 좀 드리고요. 최근에 이런 금리의 전망을 바꾼 쪽은 골드만이었다. 골드만이 기존 7월에서 9월로 좀 연결시켰죠. 9월로.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 전망이 없기 때문에 같이 미자원과 함께 하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질문, 킵한 질문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NVDY라고 하는 커버드 콜 전략을 쓰고 있는 ETF죠, ETF. ETF인데 연배당 준이 45% 나쁘지 않은 건데 이 커브드 콜 전략은 아마 이사님 말씀했지만 이 전략은요. 첫 번째 올라가는 것에 막혀 있다. 막혀 있어요. 막혀 있고 떨어지거나 횡보할 때 좀 더 이점이 있다. 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 자산인 엔비디아 전체 주가를 이게 주황색입니다. 주가인데 공짜가 없듯이 엔비디아는 1년 동안 200%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엔비디아를 갖고 커브독과 전략을 쓰고 있는 NVDI는 물론 배당은 큽니다만 27%로 못 갔죠, 얼마. 여기다가 배당을 포함시켜도 잽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커브드콜 전략을 쓰고 있는 이런 옵션이 가미된 ETF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배당에 관심이 크다. 예, 크다. 시세 난 버린다.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엔비디아가 빠지면 이거 빠질 때 버팀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난 이거 산다는 거죠. 덜 빠지니까. 하방은 막혀 있어요.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좀 우리가 흔히 최근에 그 보수가 싼데 여기는 0.99%입니다. 비싼 편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이거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최근 추세를 거스르고 있는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 ETF지만 다시 얘기하면 결국 내가 주가 올라가는 거 버리고 배당 쪽을 더 키우겠다 싶으시면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배당만 하고 계시고 나중에 주가가 왜 못 갔어라는 불만 안 하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죠. 처음에 분명히 이 배당 보고 들어갔다. 이거 배당 수익률 엄청나지만 이거 들어갔다가 꼭 뒤에 하실 말씀이 이거 뭐야? 이거 원주는 원래 이 엔비디아 주식 많이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지? 여러분들 그렇게 다 양쪽 다 먹을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 가를 버려야 되는데 이건 시세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질문 중에서 MSTI도 있어요. MSTI.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종목과 비교해 보게 되면요. 원래 주식은 134% 올라갔죠.
1년 동안. 많이 올라갔어요. 비트코인 때문에. 그리고 뭐죠? 커버드코 전략 쓰고 있는 MSTI는 19% 올라갔으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참, 이거는 배당 수준이고 63% 올라간 거죠. 63 더하기 19를 더해도 한 80%밖에 안 됩니다. 130대 80.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시세를 버리셔야 되죠. 버려야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올라가는 게, 이렇게 보시면 두 개 비교해보면, 쭉 올라갈 때, 딱, 이게 되게 못 가죠. 위에가 막혀 있어요. 조금만 못 가는 겁니다. 떨을 때 좀 방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또 AMD와, AMD인데, 똑같이 AMD는 1년 동안 37% 올라갔고요. 많이 올라갔죠. 다만, AMDY는 마이너스 12%.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더하면, 뭐, 삐까삐까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배당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분들은 딱히 시세 없다는 거 설명도 드리고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상품이죠. 코인베이스는 일단은 320% 올라갔죠. 어마어마하죠. 올라갔는데 이거는 21%. 차이가 너무 크죠. 아니 이거 20 맞아. 320대 21. 엄청 차이 크죠. 거의 못 간 거죠. 거의 못 갔죠. 그냥 거의. 여기다 배당 더해도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배당 가시려면 하시고 나중에 시세가 좀 뭐합니다라는 말씀하실 거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최근에 워낙 많아요. 커버드코 전략이. 아마 삼성도 마찬가지, 에이스 마찬가지 다 나오기 때문에, 뭐, 배당에 관심이 커져 있나? 싶은데, 어찌 보면, 앞에 봤던 거, 엔비디아 같이 이런 종목들이 어떤 하락에 좀, 이제 조만간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출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국내도 많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이쪽 가는 것도 맞겠죠. 막 빠질 때는 오래 잘 버티는 거니까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커버 듣고 전략에 대해서는요, 네이버 가서 공부하시면 되게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